일본의 이렇게 방송들 보면요, 아직도 이 골판지나 종이로 펜글씨로 써서 영상을 만들고 이래요. 뉴스 보도하고. 이 방송은 TBS라는 방송에 산데이 모닝구, 썬데이 모닝이라는 방송인데, 그래도 의식 있고 깨어있는 방송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래도 양심이 있고 지성이 살아있는 방송인데, 거기에 출연하는 여성분들이 이런 걸 계속 만들어요. 전통이라고 하고 되게 귀여워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로 만들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하죠. 뉴스 기사 같은 거 설명할 때. 이게 기술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 애들도 다 CG 만들고, 일개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크로마키로 배경을 하는데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있는데 이런 걸 일부러 해요. 전통이라고 하면서. 다 종이에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일본은 전 산업 분야에서 비효율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비효율입니다. 쓸데없는 거 시키느라고 야근시키고 철야시키고 이래요. 이걸 또 귀엽다고 참 봐줍니다. 이렇게 귀엽게 봐주는 문화는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종이로 하나하나 써서 몰아붙여서 정치라든지 경제, 세계 외교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데, 요게 요 방송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대부분의 조호 방금이라 그러는데, 정보 방송.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주부들이 오전 중에 보는 방송,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직장인들이 덮밥집에서 틀어놓는 이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에도 다 종이 패널이에요. 매직펜으로 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CG로 만들면은 금방 만들고 금방 보여줄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있고, 그런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CG가 있는데도 일부러 이런 거를 써요. 전통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배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또 친일 교육, 친일 언론들에 의해서 일본이 전통을 지키는 그 장인 문화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받아들여졌죠. 의미 없는 전통은 왜 지킵니까? 방송국은 똘똘한 사람들 모인답니다. 학력 좋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많은 게 방송국인데, 아직도 이렇게 종이 판때기 쓰고 이런 방송이 대부분이에요. 일본의 디지털 기술력도 계속 활용을 안 하니까 정체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고 개선을 하고 개량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나가죠. 일본 애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꺼려 하는 데다가 또 전통을 지킨답시고 옛날 거 그대로 하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죠. 장인 문화라는 게 막연히 우리나라 전통이 없어. 일본을 봐. 1000년 넘는 회사도 있어. 이런 걸 대단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곤고금이라는 되게 최고 오래된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백제의 성덕태자가 백제의 건축기술자 3명 유중광 씨를 비롯해서 초대해가지고 만든 회사죠. 일본의 모든 건축은 백제에서 시작된 거죠. 그 회사가 약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근데 전통만을 지키고 그대로 백제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발전 없이 합니다. 아직도. 내 아들놈이 몇 년 전에 미국 UC 버클리 건축학 유학을 갔다 오고 뭐 타운하우스 뭐 빌라 아파트 짓는다고 이러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애들은 변화를 시도하면은 망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하고 변화, 발전, 개혁 전혀 없는 겁니다. 일본에 무슨 전통 화과자라고 있어요. 와가시. 전통 과자집. 별 우리나라에선 시장에서나 팔만한 그런 거 가지고 대단한 몇십 대가 이어온 전통 장인들이 만든 과자라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막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그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무슨 샌베이라고 그냥 밀가루 기름에 튀긴 거 가지고 뭘 대단한 장인 정신이 그게 필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전통만 지키면 일본은 추앙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주어진 와라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수백 년 이어왔다는 것만 해도 그냥 아무런 뭐 발전이 없어도 그것만 해도 칭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 형님이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이 한반도 내에서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백제 유민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잃어버린 백제 땅, 조상들의 묘를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일본이. 그런 복수심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건국 철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건국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홍익인간, 제세이화, 경천애인 철학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남을 도울 줄 알고. 힘든 사람 보면 반사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돕고. 근데 일본은 그런 건국 철학이 없이 단지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한반도의 백제인들이 와서 만든 나라라서 그냥 복수심밖에 없이 시작된 나라인 거예요. 다시 치자, 백제 땅을 되찾자, 요걸로 시작된 나라라서 전 국민의 전시화, 무사화, 요걸로 시작된 거예요. 일본이 와라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가운데 천왕, 외왕이라는 구심점이 있고, 태양처럼 그 태양 주위를 주어진 궤도만을 도는 와라는 궤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지역에서, 주어진 직업, 다른 것도 하고 싶어도 안 돼. 너는 계속 대장장이만 해. 이 동네에서만 계속 살아. 이랬던 거죠. 주어진 궤도를 벗어난 놈들은 그냥 목이 잘려버린 거죠. 사무라이한테.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장인이 막 3대, 4대, 5대 걸쳐서 하면은 우리나라 기똥찬 장인들 나오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냥 손재주가 없고 아무 재능 없어도 그냥 물려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애들 장인 정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킨 거, 배운 것만 그대로 하는 거야, 똑같이. 상시 전시화해서 잃어버린 백제 땅을 찾자는 일념으로 생겨난 나라기 때문에 사무라이, 무사들한테 힘을 실어줬죠. 권력을. 깡패의 나라가 된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무라이의 후예들이 지금 정치인들을 하고 있죠. 그냥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언론이건 뭐 일반 시민들이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고, 사회에서는. 사무라이 말이 멋있어서 사무라이지. 그냥 조폭들이에요. 양아치. 그 깡패들의 후예가 지금의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깡패들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깡패들은. 그 힘의 논리밖에 없는 애들, 약강밖에 없는 애들, 서열밖에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그냥 굽실굽실 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왜 이럴까? 무슨 의미일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보세요. 그냥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만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냥 나타나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귀여운 핑크 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꾸미는 일본 사람들 되게 많고, 오타쿠들. 뭐냐? 젖소가 있고 젖을 짜면서 인형한테 먹여요. 울트라맨 캐릭터가. 그냥 의미를 이해하지 마세요. 뭐 헨타이 오지짱이라고 변태 아저씨 TV에도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인데, 그냥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파보 같은 모자 쓰고 캬 거리고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의미 없다. 일본에서 방송에서 유명한 아주 그냥 거물 연예인인데, 할아버지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 비키니 입혀놓고선 기름칠 해놓고 몸에 여기서 슬라이딩 하면서 그냥 좋다고 깍깍대는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시키는 방송이나 한다 그래도 좋다고 깍깍대는 여자애들이나 여기서 또 슬라이딩 하는 영감탱이나 한심한 나라라는 거. 한국인들의 70여 년간 무의식 중에 뇌에 쌓여온 친일교육, 일본이 대단하다는 세뇌를 깨어나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제가 반복학습하고 무의미하게 보이겠지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저는 빅픽처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일본을 무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대단하다는 그 철저히 세뇌된 뿌리째 박혀있는 그 인식을 깨어내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훨씬 훌륭하다 인식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고 일본과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옛날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헤어스타일인데, 요게 일본의 8, 90년대에 인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잔존 세력들. 가운데에 있는 아저씨는 대머리가 돼서 뒷머리를 길러서 위로 세웠네요. 미적 감각을 떠나서 그냥 봐도 멋있다고 느껴지지 않죠. 그냥 얘네들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것도 사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게 과연.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만한다고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린 거죠. 네, 요런 게 일본이 경기가 좋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잘 나가던 90년대 말 정도까지는 먹혔어요. 뭔가 대단한 선진국이고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철학이나 깊이가 있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던 거예요. 모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든 예술이건 뭐 어떤 분야건 뭔가 대단한 깊이가 있겠지.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서 우리가 못 살아서 일본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자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철학이 없는 나라라고 수백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고르고 있는데 텔레토비 인형을 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기괴한 애들이에요. 그냥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이런 속눈썹을 붙여요. 털 이런 거 팔아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라멘에다가 마네킹이긴 한데 인형이긴 한데 들어가서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에는 텔레비전이 놓여 있어요. 이거 라멘을 젓가락 이렇게 입에 쳐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술도 대부분의 의미가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는 기괴함을 가지고 예술인 척 하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일본의 오타쿠, 일본의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하는 오타쿠 애들이 아키하바라라는 일본의 오타쿠의 성지에 가서 대부분 살이 쪘고 몸에서 냄새나고 이런 옷 입고 신나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일본의 미래죠 이게. 저 이건 양반 수준이에요. 반듯하게 입은 겁니다 이거는. Nope. 헬로키티 굉장히 인기죠.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남성분들 중에도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일본 애들 짝퉁으로 시작해서 짝퉁으로 끝나는 나라예요. 이게 구스티 무센이라고 벨기에 작품이죠. 벨기에 작가의 무스티 구센스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눈은 똑같고 수염도 하나만 더 그려놓은 거고 입에 X자만 노란색 코를 그려놓은 거예요. 리본 하나 달아놓고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건 빼박이죠, 빼박. 그러니까 일본은 베낀 것 가지고 광치는 애들이에요. 훔친 거 가지고 광치고, 우리나라한테 훔친 문화들,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로 광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은 베끼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한 애들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일본이 자랑하는 뭐 대단한 발명품이 별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베낀 거고 어디서 가져온 거에서 개선을 시키거나 개량시킨 걸 정도예요. 일본이 산업화 시작한 지 15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세계를 씹어먹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까지 갔으면 엄청난 거를 좀 개발을 해내고 이랬어야죠.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고 대단한 거 개발해놨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이야 자동차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을 발명한 나라, 자동차를 발명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제트 엔진이라든지 엄청 많아요, 독일. 또 미국은 전자레인지, 에어컨 발명, 축음기 발명한 나라예요. 전구 발명한 나라, 텔레비전 발명한 나라. 세계 2위 경제 대국까지 갔고 서양식 산업화 시작한 지 150년 된 나라였으면 뭔가 대단한 거를 발명해냈었어야죠. 깔짝깔짝 비슷한 거 가지고 일본이 발명했다 그런 건데 대단하게 발명한 게 없습니다.
이 워크맨 하나 뭐 또 대단하다 그러는데, 워크맨은 원래 독일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이렇게 시제품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일본 소니에서 이걸 베껴서 상품화를 해내고 쌩까고 막 돈 엄청나게 벌고 나중에 번 돈으로 소송을 해서 여기 사람한테 돈 떼어주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전자산업 역사에는 소니가 워크맨 발명한 걸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해낸 나라 아닙니까? 인류 최초로 쌀농사를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짬밥이 조선시대 수백 년간 중국 형님 믿고 공자할 맹자할만 외우고 있다가 좀 폭망이 되고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었는데, 이제 예전에 대단했던 DNA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과 같은 명품을 언젠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발명해낼 겁니다. 분명히 독일보다 한참 앞서서 금속 활자를 개발해낸 나라예요. 쇠를 깎아서 또 구텐베르크보다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독일어는 알파벳 아닙니까? 알파벳은 얼마 안 되죠. 그 수가. 한자는 지금 대략 한 4만 자 정도 있는데 수만 글자를 다 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발매했죠,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산업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대단한 건 안 나왔지만 MP3 플레이어가 세계의 음악 청취의 생활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죠. 대단한 발명이죠. 또 싸이월드가 시대를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세계적으로 못 컸지, 페이스북보다 훨씬 빨랐고 훨씬 수익화 모델도 잘 만들어놨고 일촌 파도 타기를 통해서 일촌을 맺고, 이런 게 페이스북 거지 같아요. 솔직히 지금 계속 개선을 해서 그렇지 초창기에 페이스북 진짜 거지 같았습니다. 도토리로 그 미니룸을 꾸몄잖아요. 미니미 캐릭터로 방을 꾸며놓고 배경음악도 돈 주고 도토리로 사고, 광고를 다는 거 전에 이미 수익화 모델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가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미국에서 나왔으면 전 세계에 휩쓸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우리나라 인구 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5천만 인구 가지고는 세계로 퍼뜨리기가 힘들어요. 글로벌화 시키려고 했었죠. 영어 버전도 나왔었습니다, 싸이월드. 근데 한국의 국력으로, 인구로 전 세계 확산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라인 같은 일본의 카카오톡이죠. 그걸로 일본 시장을 점령을 했고 동남아시아, 대만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동남아는 라인의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 다 라인 씁니다. 라인 일본 건 줄 알아요. 일본 애들도. 우리가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도 있죠. 나중에 강력한 대한 제국이 돼서 일본도 식민지화 해야죠. 왜 못해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고 만주 땅도 되찾아오고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이랑 또 연합을 맺고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면서 일본도 우리 식민지화 하면 되죠. 왜 못해요? 그래서 이런 놈이 있어. 이런 진지한 얘기 하는데 야동 배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왜 그 여자 이름을 알지? 아우, 나 진짜 덫에 걸려버렸네. 그 여자 이름이 야동 배우인지 왜 나는 알고 있는 걸까? 진짜 아우, 짜증나. 하여튼 나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